자, 이제 정리 하나씩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1조에 보면은, 목적이 보면 끝에 나와 있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이라고 돼 있죠, 1조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됩니다. 자, 그 내용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이번 목적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자, 밑에 판례가 있는데, 이게 30회 때도 나왔었는데, 채우시면 이제 대항력을 갖춘 이유가 뭐예요? 대항력을 하는 이유가 주주하는 이유가 주주하면은 대항력 생기잖아.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갑하고 요 건물에 대해서 주택을 임차를 했다고요. 요 임차인이 주주를 하면은 자, 이 목적물을 병인한테 넘기더라도 주택에 건물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제3자에게도 주주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하는데 자, 주주하면 요 대항력 갖추면 소액보증금 받을 수 있죠. 이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증금은 주주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게 아니고 소액 보증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뭐 해놨단 말이에요? 주주해놨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판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한번 보시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사용 수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목적으로 채우수면제를 행사함으로써 기존 채권을 해소하는 자 행간편이시고 기존 채권을 해소하는데 주주해놨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내용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 1번 첫 번째 판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인데 편면적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자, 옆에 가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나와 있는데 뭐에 따라서 결정합니까?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거예요. 무슨 용도? 실제 용도예요. 이 앞에 실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자,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는 계약 체결 때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기억하시고 나왔던 내용이고. 자, 그래서 타이틀에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겸용 건물 채권 전세. 채권 전세가 뭐예요? 전세금을 꼽았는데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있죠. 원래는 뭡니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 꼽고 설정 등기해야 되잖아. 근데 등기를 안 했단 말이야. 전세금은 꼽았는데. 이 채권도 전세랍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에 뭐로 본다고? 보증금으로 봅니다. 자, 27대 나왔지만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체결된 경우도 포함이 된다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임대차는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27대 한번 보시고 당연히 인데 자, 밑에 가서 대항력 바로 보도록 할게요. 대항력. 자, 목적물 뭐 해야 됩니까? 주주해야 되죠? 타이틀만 다 보시면 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중간에 판례 한번 보시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표시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있죠?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신고를 잘못했지. 다 공무원을 잘못한 거잖아. 이럴 때는 대항력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판례 체크하시고 넘기면 됩니다. 자, 넘기면 중요 판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판례. 우리 기본서에 판례 있는 중요 판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만 빼놨어요. 자,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거 빼봤습니다. 지금 이 중요하고 시험에 나왔던 그 판례만 다 봐도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이 해놨더라고. 나중에 그 기본서 한번 보세요. 너무 많아. 물론 이제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다 있는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적당히 버리고 취할 거 취해야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요약적으로 정리하시면 돼. 자, 두 번째 판례. 요거 판례의 중요한 부분은 가족이 주민등록 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주민등록 했다. 와이프가 주민등록 했다. 내가 떠나도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잠깐 딴 데로 옮기더라도 자식 새끼라도 놔두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대항력이 뭐 된다고요?
유지가 된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저쪽에 이제 살다가 현대자동차에 이제 근무하다가 저 화성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남편만 가고 애들이 있단 말이야. 대항 유지가 돼 안 돼? 된다고. 알겠죠? 이런 내용이 실무적으로 여러분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자식 따면은. 여러분이 나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아파트 매매하겠습니까?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뭐부터 시작합니까? 임대차부터 시작한다고. 전세부터 시작하고. 맞죠? 매매는 좀 지나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이런 거. 대학은 내가 나가보면은 임대인이 낸데 다른 사람 내가 딴 데 가서 또 딴 데 가면 뭐예요? 원룸에 들어갔을 때 혼자 살 때 주주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도 주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옮겨야 되잖아. 옮겨보면 여기는 최소한 뭘 놔둬야 된다고? 자식 새끼라도 놔둬야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거든. 알겠죠? 와이프 놔두든지 자식이라도 놔둬야지 유지가 돼 안 돼? 된다. 그럼 이쪽에도 대항력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옮겨도 얘는 누가 놔둬도 자식 새끼로 놔두면 된다고. 가족이라도. 오케이? 이랬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세 번째. 간접 주민자인 임차인이 직접 주민자인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야 대항 취소한다. 이것도 별표입니다. 밑에 판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대 들어봤어요? 자, 이 사람이, 자, 요 사람 임대인이야, 임대인이고, 요 사람이 임차인인데, 전차인이야. 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려면, 누가 주주해야 됩니까? 전차인이 주주하면은, 누가 대항력 생겨? 임차인 대항력 생깁니다. 이 판례입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당해. 자, 일단은, 판례 간접 점유자도 타인의 점유를 매결하여 대항력 취소할 수 있으나,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세 번째 줄,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는 누가요?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임차인이 대항력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주주하면? 전차인이 주주하면 누가 대항력 생긴다고? 임차인. 이거 시험에서 3번이나 나왔어요. 10년 동안 2번 나왔고 10년 동안 3번 나왔어요. 이 판례 별표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이 주민등록인데 공시방법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죠. 표시가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그것만 주목할 것이고, 부실한 등기는요, 한번 보시면 돼요. 번지 잘못 적었다든지, 앞뒤로 바꿔놨다든지, 뭐 3 붙어 있는데 3 안 붙었다든지, 이런 거는 정확한 게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부실한 거는 안 봐도 돼요. 밑에 가서. 대항력의 발생 시기 및 존속인데, 자, 주주하고 다음날 몇 시입니까? 0시부터 대항성이죠. 맞죠? 자, 2번에 이제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자, 전입신고와 전화번호 등기가 같은 일 줬다. 그러면 주주하고 며칠을 대항력 생겨? 주주하고 며칠 다음 날이잖아. 다음 날 생기지? 그런데 바로 저당권은 바로 설정 등기 하자마자 바로 생기잖아. 그러면 어느 게 빨라? 저당권에 앞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시험 나왔던 겁니다, 이거. 자, 시간의 선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시적 방법 등기를 마치자고 우선한다. 그러면 뭐가 우선합니까?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러분 많이 들어갔던 임차인은 뭘 주장 못해요? 대항 주장 못합니다. 예? 저당권 등기하고 같은 날 주주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단 말이에요. 저당권 등기할 때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주주하고 다음날 몇 시입니까? 0시거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옆에 가세요. 옆에 가서 3번입니다. 부실한 등기를 정정했다 하면 정정한 다음날 생기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공동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네요.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 자, 밑에 가면은 공동주택인데 건물 수에 지분을 하는데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다세대 다가구 돼 있지요? 자, 보세요. 몇 개 있어야 돼?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동, 호, 수, 지번. 몇 개 있어야 돼? 3개. 다세대. 다세대는 뭐라고? 공동주택은 동, 호, 수, 지번. 동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다가구는 뭐만 있으면 돼?
집원만. 됐어요? 그 다세대는 대학생이라고 해야 돼. 세 개 뭔데? 동호수 지분까지 있어야 돼. 시험 여기 2번가 나왔어요. 2번. 10에서 2번. 10년 동안 2번인데 10년 동안 3번 나왔어. 다세대는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동호수 지분. 근데 다세대는 지분만 있으면 된다. 오미가 있습니까? 이래 나왔어 시험에. 다가구는 동호수 지분이 있어야 동호수 지분이 같이 함께 정확하게 기재돼야 된다. X죠? 이게 원룸이야 원룸. 다가구는. 아시겠죠? 다세대는 연립주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파트 이런 것들. 요 동호수 지분이 그대로 있어야 돼. 그 대학생입니다. 알겠어요? 다세대는 어떻게 한다고? 3개. 다가구는 1개 지분만. 얘가 틀리받았어. 맞죠? 큰일 납니다. 자, 이 시험이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자, 밑에 내용 법률 창상인데 그 내용 보면 돼. 다세대는 3개, 다가구는 1개, 지분만 지하면 돼.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다가구용 주택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핵심이 어딥니까? 지번만 기재한 것으로 충분하다. 돼 있어요? 다가구는 지번. 다세대는 동층 호수까지, 동호수 지분까지 3개 다 있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대항력의 유지 나오는데, 자, 바로 밑에 가서요.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가 개수돼야 되죠. 주민도 개수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이전됐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가 옮긴 게 아니고 임차인이 옮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옮겼다고. 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옮겼다고요. 그러면 대항력이 유지돼야 되죠. 되고. 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뭡니까? 상실하지만 회복이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것도 시험 나왔던 거예요. 2번 나왔어. 별표 한 개 놓고. 자, 밑에 가서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나오는데, 자, 주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항력이 생기면 사유수익 할 수 있죠? 자, 그럼 넘겨서 이제 2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 거본다? 여기 있잖아. 자, 요게 이제 3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의 보증금이 꼽혀 있어요. 그럼 살 때 얼마 주고 삽니까, 얘가? 양수인이 2억 주고 사죠.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은 얘한테 1억을 주잖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 거 본다? 법조문이 있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본다. 됐어요?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연결해서 보시면 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대해서 임차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승계되지만 뭘 제기했어? 이의를 제기했어. 나 꼭 얘한테 받아야 되겠대. 그러면은 얘한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누구한테 받아야 돼? 보증금은 양수인이 받아야 되는데 얘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양도인이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것도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세 번째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뭡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요,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양수인이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택임대차는 뭡니까? 네? 법인은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옆에다 예외. 자, LH공사 들어봤어요? 유명하죠, LH? 랜드하우스 아닙니까? 랜드하우스. S공사. 요거 하고, 자, 지방공사 있죠? 서울에 이제 시프트 있잖아요. 예. 서울, 울산광시에도 지방공사 있잖아. 지방공사가 지었는 데는 뭡니까? 이때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중소기업법에 보면은 직원 숙소 있죠? 숙소. 자, 그러면 직원이 뭐 하면은 주주하면은 대항력 생긴다,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법인은 원칙은 뭡니까? 주택임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상가임대차로 가는 거야, 보통. 자, 그런데 예외로 LH공사라든지 지방공사, 울산지방공사 있죠?
저쪽에 윤리 가면은 뭡니까? 울산지방공사 아파트 있잖아, 임대 아파트. 병영에 가면 3일 아파트 있어요. 여러분 저 그런 데만 가봤어요? 그런 데 보면 있어. 그게 이제 울산지방공사에서 이제 뭡니까? 임대 아파트를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법에서 직원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 직원이 주저하면 대학생이 안 생겨. 생긴단 말이에요. 보증을 받아받을 수 있다고. 받아받을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원래 법인은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돼 안 돼? 안 돼. 근데 예외로 이게 적용된다고. 됐어요? 자, 예외로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자, 네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원래 누구한테 받아야 돼? 넘겼다 하더라도 원래 임대인에게 받아가야 돼, 법인은. 알겠어요? 원래 임대 받아가야 돼.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양수인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어요? 됐어. 다시 한번 할게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원래 임대인에게 받아가야 된다고. 줄 것이 그 내용이야.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양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가 적용돼가지고 양수인에게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에 보시면은 자, 갑이 병해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을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해. 이게 시험에 옛날 18회 때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전입시금을 마치고 거동하고 있던 중에 을이 병해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다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근저당법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때 설정한 경우 갑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가 되는 즉시 소유권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요거 18이니까 별표 한 개 해놓으시고, 해놓으세요. 시험에 이렇게 케이스 문제 나왔습니다. 갑이 병소유 아파트죠? 아파트를 누가요? 갑이 자, 갑이 병소유 아파트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했다. 가면 을인데 갑이 임차했잖아. 맞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주주했지. 누가 해놨다고? 임차인이 했지. 됐어요? 여기지.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이 병해사 소유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을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면 임차인이 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은 전차한 사람이죠? 그럼 전차인 되겠네. 전차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을이 이제 병해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자, 분양받았네.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했죠? 응?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버리니까 이제 임대인 이 사람이 뭐가 돼? 임차인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분양받으면서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가 안 되잖아. 대출 받지? 근저당권 설정됐지? 그래서 이제 둘이 난리 나는 거야. 왜 난리 났습니까? 얘가 앞선다, 얘가 앞선다. 그래서 싸운 거야.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단은 등기가 얘가 이제 이거 분양받으면 지 앞으로 등기하고 은행이 저다고 설정하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는 거야. 맞죠? 그럼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래서 등기되자마자 즉시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이 생겨. 알겠죠? 누구를 보호해야 돼? 임차인 보호해줘야 되잖아.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순위가 근저당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임차인은 언제 대항력 생긴다고? 등기 즉시. 형합해 놓으시고 뭐 한 듯이 등기 즉시. 이게 시험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자, 정답은 나왔었어요 그때 4번 지문인가 그랬을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4번이 그대로 케이스 문제로 나왔어. 18회 때인가.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의 주택에 관해서 소유권이기를 중요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을과 함께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해서 거주했다. 자,
소유권을 넘겼다가, 자 보세요. 요게 뭐야? 소유권을 넘겼다가 내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뭡니까? 팔아가지고 다시 임차했다고요. 예? 그래서 몇 개월 더 산다고 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이제 요때. 자, 이 사람이 이제 뭐가 돼버립니까? 임차인데. 전에 뭡니까? 소유자지. 소유자인데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도로 임차해온 거 아닙니까? 자, 몇 개월만 더 살게.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 매매 대금에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가졌단 말이야. 맞죠? 자, 이랬을 때 언제 대항력이 생기냐 이 말이야. 얘는 그 전에 주주돼 있죠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전 등기가 됐죠? 다음날 몇 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19회 때가 시험 나왔어.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케이스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옵니다. 을명의 이전 등기가 이 길로부터 다음날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되어 있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 다 케이스 문제로 해서 시험에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요 두 개 판례는 별표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이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범위입니다. 통상 양수인 보세요. 대항력 주주 해놓으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맞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락받은 사람에도 얘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지. 양수인, 경락인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부사 수탁자. 자, 명의신탁했을 때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죠? 그럼 누가 앞으로 해야 된다? 수탁자 명의로 해야 돼요. 등기 명의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관계도 누굽니까? 수탁자 명의죠? 네, 명의신탁관계도 명의신탁자, 수탁자 되니까 수탁자 명의로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보증금, 주주, 대항력 주장할 수가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자, 됐고요. 그 다음 옆에 가서 존속기간 이제부터 끝났어요.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해가해야 돼.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뭐한 것으로 본다? 존속한 것으로 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자, 계약갱신 요구권 아까 했죠? 요게 이제 작년에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6월에서 1월 사이 현관표 해놓으셔야 돼요. 6월에서 1월인데 X에 1월 X 해야 돼요. 몇 월이라고? 2월로 바뀌었다. 작년 12월 달에 개정됐으니까 올해 무조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요거 내든지 아니면 뭐니까 보증금 수익 보증금 올라갔잖아. 그게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게 그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올해 예상 문제가 그거예요.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안 냅니다. 지도 못 내고 있는데 뭐 맞죠? 근데 개정사항 지금 가장 중개업 자격증 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개정사항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상담해 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올해는 그 두 개 중에 한 개 나올 거예요. 100%. 100%면 안 되죠. 99%. 100%에다가 안 넘어요. 그러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 6월에서 1월 사이에 현관표해 놓고 별표해 놔야 됩니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인데 상기가 이거 몇 개 했어요? 2기. 했죠? 다 중요하고 다 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별표해 놓으셔야 돼. 자, 임대인이죠. 직계 존속 현관표해 놓으시고 비속. 존은 위로 올라가지. 부모님 들어간다고. 비는 밑으로 가지. 자식이 들어간다고. 아들이 들어간다고. 이랬을 때 목적주택 실제 거주하는 경우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손해배상 금액을 한번 읽어보세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상세한 내용이 나오겠나?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뭡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밑에 5번째 줄 가면 6번째 줄 가면 큰 금액 돼 있죠? 작은 게 아니고 무슨 금액이다?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그냥 큰 금액만 해놓고 읽어보세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계약갱신 요구 행사의 제한인데 계약갱신 요구 행사가 되면 동일한 조건을 임대한 것으로 보죠? 맞죠? 자, 그리고 D급번에 가서 계약갱신 요구는 주택임차는 몇 회 한해서 1회입니다. 1회. 1회 한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2 플러스 2죠? 2 플러스 2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리고 묵시적 갱신인데 묵시적 갱신. 자, 6월에서 2월 사이죠. 여기 이제 12월 달 개정된 겁니다. 2000년 12월 달 개정된 거니까 1월이 아니고 몇 월이라? 2월. 여기 현관표 넣으시고 뭐 갱신 거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갱신 됩니까?
묵시갱신이 됩니다. 근데 몇 기 차이면 연체하면 안 돼요. 2기 차이면 연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은 몇 년 보장해 줘야 돼? 2년 보장해야 됩니다. 밑에 있죠? 2년 보장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데? 3번의 별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몇 월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돈 준비해야 돼. 3개월 만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증금 증액은 몇 프로 했어? 아까 20분의 1. 보증금 증액, 차임 증액은 몇 분이면? 20분의 1. 1년에 다시 증액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했죠. 됐죠? 자, 그래도 되고. 자, 월 차임 전환입니다. 월 차임 전환은 1할이죠, 1할. 다 옆에. 대통령이 정하는데 1할이고 몇 %입니까? 2% 이게 작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요거 2% 현관변을 주고. 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옛날 법장이 있었는데 법장이나 국토부 장관 협의해서 한다고 이제 바꿔놨어요. 이것도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이야. 작년에 개정됐던 거야. 뭐가 나온다? 협의예요. 옛날 법장이 했거든. 법장이 했는데 표준계약서는 협의해서 한다고 또 고쳐놨습니다. 계산하니까 체크하시고 보증금 확보 나와있죠. 회수방법하고 다 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고 자, 무슨 면제 있어야 됩니까? 우선 면제 받으려면 무슨 일자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자, 그래서 1번 대항력분 구비하고 존속해야 되고 두 번째 무슨 일자가 줄 것? 확정일자로 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우선 면제의 취득 시기는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무슨 일자를 기준으로 확정, 그래 현관펜 이렇게 돼. 자, 확정일자 하면 무슨 면제? 우선 면제. 대항력은 우선 면제 아니죠? 대항력은 뭐냐? 최우선입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대항력만 갖추면 무슨 면제 받았습니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서울 얼마? 1억 5천에 얼마? 5천. 알겠죠? 그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대항력만 갖추면. 우선 면제 받으면은 무슨 면제 받으려면 무슨 일자가 줘야 돼? 확정일자. 그러면 이제 경매 들어가면은 내가 대항력 갖췄다 그러면 뭐부터 받아먹고 최우선 면제 5천만 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선 면제 순서에 따라서 내가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선 면제 못 받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앞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소액보증금 중에 일정의 우선 면제 나와 있는데 고쳐야 됩니다. 1억 1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얼마? 5천만 원. 고쳐놓으세요. 1억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1억 원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1억 3천. 6천이 아니고 7천. 그 다음에 5천에서 6천으로 고쳐야 돼요. 5천만 원을 없애고 6천만 원. 5월 11일 적용입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효력갑니다. 맨 밑에 가서 양관로 2번. 효력에서 보증금 중 일정에서 수익보증금 서울 얼마를 했어요? 5천. 그 다음에 수도권은 4,300. 그 다음에 2천만 원이고 2,300이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해놓고. 자, 1,700이 아니고 2천만 원. 2천만 원. 그 외 지역. 울주군, 기장군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액이 2분의 1 정도 된다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지연의 대책이 있는데, 자, 밑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와 있죠? 자, 하는데, 양갈로 1번에 밑에 별표해야 돼요. 우리 아까 했습니다. 반대 의무 이행 제고는 집행 개시 요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찾았어요? 첫 번째 줄. 경매 개시 요건의 완화입니다. 민법, 민사집행법 41조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도 줄거놓고 현관편인데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습니까? 경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중요하다고 했죠.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중개사법에도 잘 나옵니다. 자, 2번 체크하시고, 자, 1번 별표해 넣으시고, 임대차가 만회 종료한 후에 뭘 반환받지 못하고 죽었고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어디 산다고? 임차주택의 수혜지가 하나는 시국법원에서 합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되면 B번에 대항력과 대우유지죠. 맞아요? 대우유지입니다. 자, 그리고 수혜보증관계 별표.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됐어요.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내가 나갔단 말이야.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다. 바보 임차인이죠, 이거.
자, 됐고.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밑에 기각하면은 항거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있습니다. 넘기시고. 자, 넘기셔서. 자, 넘기면 보증금 전액이 변제받지 않으면 대한경은 뭘 했어요? 유지가 된다 했지?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양갈로 4번 바로 갈게요. 보증금 반환은 소액상가 심화보증이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승계 나오는데 금융기관 현금에 딱 이런 식으로. 우선 변제권도 승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제는 무슨 말이냐. 승계를 인정했다고 이걸 했던 이유가 은행에서 이제 뭡니까? 주택 LH공사, 지방공사에 뭡니까? 이 보증금 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은행에서. 해주죠, 이제? 봐라, 아파트만 사보니까 모르잖아. 임대 한번 살아봐. 이 보증금 대출 해줍니다, 이거. 은행에서 해주는 이유가 뭐야? 이 법조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전에 이거 없었거든.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뭡니까? LH공사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지원해줬다고.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 이런 데서 해줍니다. 알아요, 그거? 봐라. 살다 보잖아, 지금. LH공사 이제들은 임대 들어가봤는데, 저 옛날에 LH공사 있었거든요. 그 구영리에 그 중원까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보증금 대출도 되더라고. 아시겠죠? 보증금 대출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좀 더 걸렸지. 그때 당시에는 걸면 금액이 떨어졌거든. 근데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그때 소득이 있어가 쫓겨났어요. 소득이 있어가. 예? 와이프도 이제 학원하고 나도 학원 지금 북구에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같이가 소득이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이럴 때 통지 날라왔대. 뭐라는 얘기 꺼져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소득이 이제 거의 6천만 원인가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차는 우리가 뭡니까? 산타페 그거밖에 안 하니까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하여튼 그때도 뭡니까? 대출이 되더라고. 앞에 가면은 갱신할 때라든지 입주할 때 되면요. 그 우리 은행 뭐 국민은행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딱 대출해준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그때부터 뭐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금융기관 등에서 이게 대출 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뭐냐면요. 주주했잖아. 그리고 확정인자 받았죠. 맞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요 대위에서 들어가서 우수매제 받아주도록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했어요? LH공사나 주택공사, LH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보증금 뭡니까? 들어갈 때 보증금 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준다고. 대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대위에서 우수면제 받을 수 있고 또 경매 넣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누가 다 할 수 있어? 금융기관이 다 할 수 있어. 알겠죠? 할 수 있는데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다는 게 시험에 도입됩니다. 이거 시험 나왔었어요 한번. 알겠죠? 자, 그래서 보증금 대출 해주고 돈 안 갚으면은 이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경매 날리분다고. 누굴 대신해서? 임차인 대위해가지고. 아시죠? 네, 이때는 뭐 은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살납니다 이거. 그래서 얘들은 뭡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돈 바로 입금 다 해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걔들은 이제 체크 다 합니다. 뭐 파손인 거 다 하고 그래. 가면은 이제 조금 이게 뭡니까? 문이 이게 조금 찌그러졌다. 뭡니까? 사소한 것들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걔들은. 네, 심하게 안 뺍니다. 그냥 일반 임차인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죠. 막 가죠. 네. 자,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차권의 승계 나오는데요. 승계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주택임차권도 승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됐는데 밑에 한번 보시면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무슨 혼의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사실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 자, 누가 없을 때입니까? 상속인이 없을 때. 근데 밑에 상속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인 가져가죠. 근데 밑에 보시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고 있는 사실혼의 관계가 있는 자와 이촌이네. 그러면 이촌이 신족인데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으로 쓰게 합니다. 아들이 서울에 이제 주주해가지고 가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 있지? 예?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엄마가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첩이야, 첩. 첩이야? 엄마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죠? 이게 사실혼의 배우자라고. 알겠어요? 난리 납니다. 와이프가 있는데 뭡니까? 그 사실혼 배우자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알겠죠? 안 됩니다. 그 첩이야, 첩. 알죠?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뭐 같이 사시는 분 있잖아. 이렇게 뭐 옆에 하다 보니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혼의 배우자야. 그리고 아들은 저쪽에 가 있어. 서울에 가 있어.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죠? 이때는 공동으로 받는다고. 됐어요? 다시 정리할게. 시험 문제야 이거. 두 번 나왔어요. 상속이 없어. 그럼 누가 받는다고? 아들도 가문도 없어. 사실혼의 배우자 받아요. 알죠? 근데 아들이 있는데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들이 다 받아가. 근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으로 받아가. 무슨 말이죠? 시험 나왔던 겁니다. 두 번 나왔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반대 의사 몇 개월 내에 하면 됩니까? 1개월 내에 안 받을게 이렇게 하면은 반대 의사 하면은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요거는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봐줄게요. 알죠? 문제 한 문제는 줄 거예요. 한 문제. 그 한 문제 풀면서 설명 좀 드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했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볼까? 한 문제 풀어볼래요? 풀고 갑시다. 풀고. 아니요 이럴 거네요. 자, 저는 반대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 자, 핵심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문제밖에 없어요. 맞죠? 두 문제밖에 없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옳은 것도 있는데, 자, 1번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에 수리할 때가 아니고 수리할 때입니다. 도달할 때가 아니고 뭐라는 때? 수리할 때입니다. 그거 적어오시고 1번 틀렸고 2번은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의 명의 임차 번기가 끝난 후에 소액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수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바보 임차인 아닙니까? 바보 임차인.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바보 임차인은 최우수 면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 했으니까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됐다 하면 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죠. 경매 들어가면 소멸입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려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밑에 있으면 소멸이라고요. 그러면 경매의 매수인은 경락인은 임대인이 저를 승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안 합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멸이에요. 자, 그래서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자, 확정일자는 무슨 면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이죠. 자, 그래서 최자 지워야 돼요. 최자 지워야 돼.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해야 돼. 최자 지워야 돼. 우선 면제를 고쳐야 되고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토지와 건물을 같이 날리면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해야 됩니다. 자, 6번 갈게요. 22회 때 나왔던 건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주택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이 말은 뭐예요? 주주해가지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는데 뒤에 등기까지 해버렸어. 전세권 등기까지. 자, 그러면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습니다. 각각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굴 보호해줘야 되니까? 임차인 보호해줘야 되니까. 자, 이거 판례입니다. 22회 때 23회 때 연달아 나왔던 겁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그럼 틀렸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7번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임대인에 의해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하더라도 전세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한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각각 다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7번도 X. 8번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받은 채권 양수한 자도 원칙적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의 우선면제자의 지위를 배당 요구할 수가 있다. 틀렸죠? 분리 양도돼 안 돼? 안 됩니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면제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틀렸고 9번은 맞습니까?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자 제일 위에 있죠. 그럼 임대차 승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주택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면제 받을 수가 있다. 맞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경매 들어가도 토지와 대지 건물에 대해서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 10번은 왜 틀렸어요? 항상 때문에 틀렸죠? 임차인 사망했잖아. 가정동거생활하는 사실 배우자는 항상 우선해서 받는 게 아니죠. 누가 없어야 돼? 조건이 상속인이 없어서 됩니다. 자,
자, 그래서 항상 대비 틀렸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바보 임차인이죠. 세력비 들어온 사람은 보증금 초익 보증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9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하시고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틀린 것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틀린 겁니다. 1번 몇 년입니까? 2년 맞죠? 자, 2번 어떻습니까? 핵심이 뭐야?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2번 틀렸죠? 3번은 임대차 보증금이 감액으로 주택임대차 보호상 소액 임차인이 된 경우 감액했다 소액 임차 됐죠? 그 보호받을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대지가 임대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매각대금부터 우수매제 받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보증금 채권이 뭐가 됐습니까? 임차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됐잖아. 그 양수인은 제3채무자지를 승계한다는 게 내용입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 나중에 설명 한번 할게요. 자,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6번 어떻습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넘어갔다. 그럼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뭘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하면은 임대인 관계,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종전, 이의를 제기하면 종전의 임대인이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맞는 내용이고. 7번 어떻습니까? 자,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임차인이야. 1년을 계약했다. 임차인 2년을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한 1년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30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8번 어떻습니까? 뭘 반환받지 못했어요?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는데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는다. 자, 다가구 나왔습니다. 다가구는 뭐 했어요? 지분만 기재하면 되잖아. 그럼 9번도 맞네? 다가구 지분만 기재하고 동수로도 된다. 맞죠? 자, 10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설정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이 임차했잖아. 그럼 저당 밑에 있죠? 경매 들어가면 소멸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대항 못하죠? 경매 들어가면 소멸하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 해야 됩니다. 10번 X. 11번은요. 이기 차임 연체하면은 묵시적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30배 나와둡니다. 맞고. 12번 어떻습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과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어떻습니까? 주택 경매를 해서 환가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우수매제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에 인도할 필요가 인도해야 되죠?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게 2번 왜 틀렸다고 그랬어요? 2번. 일시사용 임대차 종료되지 않는다 그랬죠? 10번 왜 틀렸다고 했습니까? 자, 저당권이 설정됐잖아. 저당권 설정된 후에 임차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매 들어가면 소멸하잖아. 병당인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틀렸다 했죠? 환가대금에서 우수매제 받기 위해서는 인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할 필요가 없다면 인도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0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좀 더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 자, 다음 주에 다시 또 뵐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